야광 팬티에 리본 묶는 남자. 아파트 안에 변태가 2명이라고요? 그리고 소희가 리본맨에게 납치됐다고요? 이건 단순한 생활추리가 아니야. 찰롱드 홈즈 6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야광 팬티, 시작된 추악한 흔적. 광선주공 아파트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건 딱 그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슈퍼 앞 쓰레기 봉투 안에 버려진 남성용 속옷 한 장. 평범한 속옷도 아니고 야광 팬티. 도대체 누가 이걸 벗어놓고 간 거야? 전지현이 슈퍼 앞에서 발견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집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며칠 뒤 쓰레기장에서 통째로 쏟아진 택배 박스 안. 그 안에는 수십 장의 같은 디자인의 야광 팬티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태가 아니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사고를 치고 있다는 얘기야. 공미리는 다시 경계태세로 돌입합니다. 이미 노상방뇨 장면을 목격한 신입 경비원 광규를 계속 의심하고 있던 상황. 그의 무심한 표정, 리액션 없는 눈빛. 공미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뭔가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변태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곧 아파트 전체가 공포의 그림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시스템, 망가진 CCTV, 외면하는 입주민들. 일단 CCTV를 돌려보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광선주공의 CCTV는 노후화되어 선명한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질은 깨지고 밤엔 흐릿하고 각도는 애매합니다. 이게 뭐야? CCTV가 아니라 그냥 장식품이잖아. 미리는 분노합니다. 이 아파트 사람이 죽어도 아무것도 못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직접 입주민 회의에 나가서 제안하죠. 조경사업 예산을 줄이고 대신 CCTV를 바꾸자고.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합니다. 조경 안 하면 집값 떨어진다니까요. 변태? 그게 지금 그렇게 심각한가요? 입주민들의 태도는 단 하나. 보이는 외형과 집값만 중요하고 실제 치안과 안전은 관심 바뀝니다. 그 순간 전등이 나가고 형광색 팬티를 입은 바바리 매니 앞에 서 있습니다. 광규였죠. 주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려고 미리와 함께 준비한 상황. 주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놀라고 불을 켜면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보지만 부녀회장은 다음에 다시 회의하자면서 나가버립니다. 그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으니 결국 미리와 언니들 그리고 광규가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광규의 반전 그리고 변장의 밤. 의심을 받고 있던 경비원 광규. 그는 오히려 자청합니다. 제가 직접 그 변태 잡겠습니다. 그렇게 쥐방울 잡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쥐방울이 나타났다는 걸 추리해내면서 잠복에 돌입합니다. 광규는 여장을 하고 비 오는 날씨에 우산을 들고 탐정단과 짜여진 대로 잠복 작전에 투입됩니다. 언니들은 주차장, 복도, 놀이터 인근에서 포지션을 잡고 전지현은 들러리로 먼저 나서고 광규가 미끼 역할을 맡아 변태를 유인하는 작전입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흐르는 밤 정말로 나타납니다. 우비를 입고 어두운 모자를 눌러쓴 남자. 그는 조용히 광규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광규가 돌아보며 소리칩니다. 역시 뭐 하세요? 순식간에 뛰어든 공미리, 추경자, 전지현까지 4명이 협동으로 그 남자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그의 정체. 놀랍게도 그는 아파트 동대표 변학도였습니다. 경비원을 때리고 아파트 예산을 횡령하려 하더니 이제는 변태짓까지?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쥐방울은 나 아니에요. 대물이라고요. 저 바지 내려봐요. 보여줄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외치는 그의 말에 공미리는 직감하죠. 이 아파트에 변태가 한 명 더 있어. 진짜 쥐방울은 아직 숨어 있습니다. 경비원 광규의 숨겨진 과거, 미본과 편지의 정체. 광규는 변태 누명을 벗었지만 공미리는 여전히 그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 변태는 아닐지 몰라도 너 뭔가 숨기고 있잖아. 그 리본은 뭐야? 광규가 방 안에서 수십 개의 붉은 리본을 다듬고 매듭 짓는 걸 보게 되는 시청자들 입장에선 무슨 사연일까? 그리고 리본맨 사건에 대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규의 모습은 그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님을 암시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사실 광규는 리본맨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편지를 받아보고 있었고 그들의 고통을 모티브로 소설을 쓰려던 작가 지망생이었던 것. 그가 아파트에 들어온 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902호 윤주의 사건이 자신이 취재하던 리본맨 연쇄 살인과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공미리는 광규에게 묻습니다.
다친 김현덕 경비원과 고등학교 스승과 제자 사이란 걸. 왜 숨겼어? 그냥 말하지. 괜히 혼자. 하지만 광규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믿고 있다가 더 상처받죠. 전 그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그 말에 공미리는 한동안 할 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원망받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본맨의 그림자 소위를 덮친 또 다른 공포. 광선주공에는 여전히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902호 윤주의 부재 때문이죠. 언제부턴가 902호 앞에 택배가 계속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박소희는 점점 불안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배달을 하던 소희는 902호에서 나오는 수상한 남성을 목격합니다. 깊게 눌러쓴 모자,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902호에서 나오신 거 맞죠?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 대답 없이 골목으로 걸어갑니다. 소희는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칼을 꺼내 들고 소희에게 다가섭니다. 순간 화면이 정지되고 무거운 음악이 흐르며 6화는 충격적인 엔딩을 맞이합니다. 소희는 리본맨의 다음 타깃이 된 걸까요? 미리의 트라우마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 시각 공미리는 과거의 기억과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친구 엄지은과 폐가 체험을 갔다가 리본맨에게 습격을 당했던 공미리. 지은은 살해당했고 미리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넌 왜 살아남았냐는 모든 이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살게 되었죠. 선생님의 장례식장에서 지은의 친구가 미리를 보며 말합니다. 선생님께선 마지막까지 미리 얘기를 하셨다며 우린 아직 용서 못했어. 참, 그리고 지은이 엄마 자살하신 건 알고 있니? 그 말에 미리는 또 한 번 무너집니다. 그날 밤 원마하는 지은 엄마의 악몽을 꾸고 힘들어하던 미리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그날의 기억을 지워보려 하지만 리본맨의 흔적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들마다 심장이 조여오듯 불안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죽는 건 나 때문인 것 같아. 이 말은 공미리의 깊은 죄책감 그리고 생존자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다르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젠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 6화는 웃음보다 공포와 사회적 메시지가 더 강렬했습니다. 변태는 한 명이 아니었고 진짜 리본맨은 아직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준벤져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사건은 미리나 그녀들에게 과거와의 진짜 싸움이기도 한 거니까요. 이제 7화를 기다리며 예고편에서는 소희의 쓰러진 모습이 나오는데 소희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6화 리뷰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